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광주시가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승전을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해 의미를 더하는데요. 세계 양궁연맹 집행위원회 투표 결과 세계적인 스포츠 관광도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를 10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제쳤습니다. 네,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이 양궁대회는 정말 국제적으로도 알아준 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는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올림픽에 버금가는 최고 권위, 또 최대 규모의 대회입니다. 2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면서 열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서울, 2009년에는 울산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네, 광주의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 정말 축하할 일인 것 같고요. 광주의 어떤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은 걸까요? 네, 광주시는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를 6명이나 배출했다는 점, 또 국제 규격의 최신 경기장을 보유한 점, 무엇보다 이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광주 시민들의 열망이 뜨겁다는 점 등이 높은 평을 받았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를 비롯해 런던올림픽 2관왕 기보배, 또 주현정 등 광주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홍보대사로 참여해서 대회 유치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네, 광주시는 또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시는 먼저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 완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1단계 노선, 이 1단계 노선에 광주 국제양궁장을 거치는 정거장, 또 선수단과 내외빈들의 숙소가 있는 상무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특급 호텔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상무역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일대 숙박시설로는 이 국제대회를 치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25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 유치와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서 2038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까지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습니다. 네,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어줄 뉴스는요? 네,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달빛 고속철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이 달빛 고속철도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인데요. 기조 강연, 주제 발표, 토론, 또 라운드 테이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저 오늘 토론회에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광주시와 대구시의 관계자, 또 양 지역 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영호남 6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달빛 고속철도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고요.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달빛 고속철도의 역할, 또 광주 전남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대구 경북의 변화와 기대라는 주제 발표 등이 이어졌고 무엇보다 달빛 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필요성에 대해 집중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네, 정말 개인적으로 달빛 고속철도 정말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고속철도가 생기게 되면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기대 효과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달빛 고속철도가 건설이 되면 지역 간의 경제, 문화, 관광 교류가 활성화돼서 이 한반도 남부의 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향후 15년간 GDP의 6.5%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에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또 동서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대구 달빛 고속철도 영호남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조기에 착공되길 바라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줄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일본 일제 전범기업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했던 양금덕, 김성주, 또 김정주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자서전이 일본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자서전의 제목은 빼앗긴 청춘,
빼앗긴 인생입니다. 제목부터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올해 초 또 국내에서 출간된 할머니들의 자서전이 수정 보완됐다고요? 네, 올해 1월 양금덕 할머니는 죽기 전에 듣고 싶은 한마디라는 자서전을 내셨고요. 김성주, 김정주 할머니 이 두 분은 자매신데 두 분이 함께 마르지 않는 눈물이라는 자서전을 내셨습니다. 이번 일본 출간본은 방금 말씀드린 책들을 한 권으로 통합해서 일본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번 자서전은 일제 말기 1944년과 45년 세 할머니들이 10대 어린 나이에 일본인 교장 또 교사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서 일본 군수업체로 동원된 과정이 담겨 있고요. 강제노역 당시 겪어야 했던 아픔은 물론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거듭된 좌절을 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고된 인생 역정들이 담담히 풀어져 있습니다. 네. 전방규 미쓰비시에서 강제 노역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어르신들 소송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 어르신 4명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원고 1인당 1억여 원의 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이후 미쓰비시 국내 자산의 현금화 명령까지 이끌어냈는데요. 미쓰비시는 이 사건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면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 사이 원고 5명 중에 2명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일본 측 관계자들은 한국의 젊은 세대가 역사를 기억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가해 국가인 일본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일본 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 국내에서 먼저 출간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피해 할머니들의 자서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